좀 거칠게 말하자면요.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 내각은 센 놈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국무장관 주로 외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먹이 먼저 보입니다. 자,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잘 알려진 바대로 친러파로 통하고요. 네. 이 석유 기업 CEO 출신입니다. 네. 이 단점은 이 공직 경험이 없다는 것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국무장관 청문회 막 끝났습니다. 그가 북한은 적이라고 얘기했고 다양한 고강도 얘기. 대체로 국방장관이 센 얘기하고 국무장관은 부드럽게 하는 이 외교의 역할을 보통 뭐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나눈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방장관 내정자도 있습니다. 역시 주먹을 휘두를 것 같은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소개합니다. So I think that we have a long history in this city with presidents, secretaries of defense asking allies to carry their fair share of any kind of defense burden when they share in the benefits. I don't think we should take anything off the table, sir. 지금 미국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얘기할 때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정직하게 사는 것만큼 속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려면 예측 불가능해야 되는데 매티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얼마를 내라라고 하게 되면 돈 달라고 하니까 치사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 겁을 주고 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1등들 또 어떤 뭐랄까 그 첫째를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위협적인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아마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저런 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저런 연장선에서 북한을 다루고 중국을 다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1년에 2조 원쯤 돈이 듭니다.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9,500억 원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더 내라, 더 달라 그 얘기죠. 그렇죠. 지금 미군의 주둔 비용이 적은데 전투력을 보게 되면은 유사시에 되면 미군이 최대 60만까지 달려올 수 있다는 그 어떤 한미 간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그때 왔을 때는 우리가 따로 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이란 가치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장해 주는 거. 우리가 미국하고 맺은 동맹을 정치학에서는 편승 동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편승한 건데 올라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편승을 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미국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싸게 지금 미국보다가도 GDP 대비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요. 이 매티스 그 국방장관 내정자의 그 이력을 살펴보면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전운이 감돌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별명이 미친 개 맞습니까? 매드독입니다. 매드독. 그렇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미친 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매티스 후보자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이 1969년에 해병대에 하병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이 제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대학 학군단인 그 ROTC를 거쳐서 장교로 임관해서 이 사성 장관까지 이른 이 입지전적인 군인 출신입니다. 이 강골 군인이라는 의미로 언론이 붙여준 별명이 앞서 말씀하신 미친 개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도 직접 이렇게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 모습입니다. 몇몇 상원의원들 그리고 후보자 앉혀놓고 질의응답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정훈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현역 군인을 마친 후에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장관 하는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아니다.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서 군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오랫동안 세워졌거든요. 군 출신 국방장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보통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사성장관 지나고 7년 지나면 70, 80 노인네가 되니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 흑인 파월 같은 경우도 국방이 아니고 국무장관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전통인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미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죠. 국민이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민간입니다. 그 민간인을 대표하는 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군령권과 군정권을 대행하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장관은 민간인이 돼야 됩니까? 군인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나라마다 좀 다르죠. 그 다른데 미국은 그 원칙을 철저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보임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전문적으로 싸움꾼들은 전부 다 군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 군복 입은 사람을 군인으로 하는 저게 이제 문민 통제, 시빌리언 컨트롤 원칙인데 미국은 상당히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번에는 한 4년 전에 전역하신 저분을 이제 앉혔는데 저 매티스란 분이요. 손자병법, 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책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오자병법 해서 동양의 무경칠사부터 해서 서양의 그 클라우제비치부터 다 깨고 있어서 저 사람이 제가 바라는 방법이 뭔가 하면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부전이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데 그 단계로 가려면요. 맨 처음에는 벌병 그래서 상대방 병사들 다 죽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성 그래서 상대방의 시티, 도시를 작살내는 힘이 있고 그런 힘이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시범 케이스만 몇 군데 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데 지금 매티스가 지금 구사하는 전략은 북한을 상대로 한번 세게 다뤄갖고 중국을 이기거나 아니면 북한을 이기는 부전이승을 염두에 두면서 한 번에 벌병 내지는 공성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요. 선거 유세 기간입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제 열흘도 안 돼서 취임하게 되는데 그가 갖고 있는 동맹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이 영상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메시지가 앞으로 4년간 한미 동맹을 크게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개합니다. I want them to pay.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Japan.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South Korea. We have 20. North Korea with South Korea. You see that, it's heating up again. Sure. So we send our ships. We send our troops. We're getting ready to go in there and defend them. We get nothing. It's like crazy. 저렇게 트럼프가 나올 때 참 우리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평택기지가 내년 말에 완전히 입주가 됩니다. 근데 그 평택기지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그 소파에 따르면 이전하라고 하는 쪽에서 돈을 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돈을 댄 게 무려 9조 원입니다. 그 전에 용산기지는 일본군이 있던 걸 미군이 썼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 개발해서 자기 돈으로 했는데 나머지 기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대미자주라는 이유 때문에 9조 원이면 달러로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평택기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미국은 평택기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데 자 이럴 때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은 야 대한민국이 이미 9조 원 돼갖고 니네 세계 최고의 기지를 만들어줬는데 뭐 돈 달라고 하느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배심 있게 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체제에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강성인 국무장관도 등장했고 오랜만에 군 출신 국방장관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게 말하면 센 놈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정리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번째 소식 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